예,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이론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죠? 근데 문제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왕의 업적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기를 물어보는데 나오는 왕들 시기는 빈출되는 것들이 좀 주로 정해져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이 어느 왕이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예요. 어느 왕과 관련이 있냐라는 것이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무엇일까? 보니까요. 고구려 제17대 왕이래요. 고구려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어요. 고구려 왕 중에서 누가 있을까? 자, 그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 보니까요. 율령을 반포했대요. 자,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포한 왕이다. 그러면은 고구려 위기 상황에서 즉위했었던 그 왕. 외교에 보니까 전진의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하였대요. 그래서 전진에서 뭔가 들어올 건데요. 삼국 최초로 수용했었던 그 종교 불교를 수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태학을 설립하게 된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하고 유학을 교육하기도 할 겁니다. 당시 고구려 위기 상황에서 즉위해서 고구려의 내실을 다졌었던 그 왕이다. 바로 소수림왕. 자, 이 소수림왕의 업적을 이렇게 본 겁니다. 뭡니까? 율령을 반포하면서 위기의 고구려를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됐었다. 왜 위기입니까? 소수림왕, 요 전의 왕이 고국원왕이었었는데 백제 근초광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었었지요. 그 다음 왕이다. 그래서 이런 내실을 다지는 거지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즉위했었던 소수림왕,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작업들을 펼치게 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업적, 그래서 소수림왕의 업적이더라. 그러면 이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고구려의 지금 내실을 다지는 작업인데요. 자, 1번에 보니까요.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게 된다. 그래요. 요거를 전진이라는 중국의 국가에서 수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삼국 최초로. 그래서 고구려 소수림 왕의 업적 맞습니다. 이번에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소수림왕 이전에 있었던 고구려의 왕이죠. 고구려는요. 태, 고, 동, 미, 고, 소, 광, 장, 문. 태조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왕 이런 왕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낙랑군 축출 영토 확장은 미천왕 시기 때 있었던 모습이더라. 그래서 한반도에 남아있었던 한사군을 완전히 축출하게 되는 고구려의 영토 확장과 관련해서 살펴봤었죠. 3번의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다. 한국사 최초의 연호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이라는 이 왕 때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광개토대왕에 비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4번에 을지문덕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이구나. 수나라를 격퇴했다. 이건 뒤에 나오는데요. 영양왕이라는 왕 때입니다. 5번에 이문진이 6위를 간추린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이것도 영양왕 때 이건 문화편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영양왕은 요 뒤에 나오는 왕들 중에 하나예요. 자, 따라서 답은 1번 소수림왕의 업적을 골라보는 문제였습니다. 2번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왕이 있습니다. 여기도 왕이 있어요. 자, 기해년에 백제가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통했대요. 백제가 외랑 친밀한 거는 삼국시대 때 계속 봤었던 내용인데 왕이 평양까지 가봤는데 신라에서 사신을 보냈대요. 외인들이 국경에 가득 차 있대요. 외인들이 외가 신라를 침입했나 봐. 그래서 도와줘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보병과 기병 몇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신라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서 도와주러 군대를 보냈다라는 거죠. 당시는 백제와 친밀했었던 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가 이 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네요. 바로 고구려 광개토대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신라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 왜군을 격퇴하게 되었다라는 거 봤었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에 대가야를 병합하였다. 대가야, 금관가야인지 대가야인지. 금관가야의 병합은 신라 법흥왕 때였었고요. 그리고 대가야의 병합은 진흥왕 때, 다 신라와 관련한 내용이었었죠. 자, 이번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요거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이다 라고 봤었죠.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백제와 신라를 공격해서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고구려 당시의 정책. 3번에 22담로 왕족을 파견하였다. 22담로는 백제 무령왕 시기 때 백제가 내실을 다지고 이제 확장할 준비를 마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방 거점에 22개 담로를 두고서 왕족들을 파견했었던 무령왕의 정책이었습니다. 4번에 영락이라는 한국사 최초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게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정답이 되겠죠. 5번에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낙랑군을 비롯했었던 한사군, 한나라가 이전에 한반도에 설치했었던 4개의 군현, 이것을 몰아낸 거지요. 자,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었던 바로 고구려 미천왕, 앞서 보기에서도 나왔었네요. 자, 이 시기 때의 정책. 자, 그래서 왕의 정책을 골라주시는. 지금 이 광개토대왕 시기 때 정책은요, 신라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왜와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됐었던 거 여러분들 봤었죠. 자, 여기 지금 고구려가 있습니다. 신라가 있어요. 왜가 침입했다가 이 왜군이 가야 일대로도 남하했었다. 그래서 금관가야가 크게 쇠퇴하는 이 시기,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기, 그리고 신라 내물 마립간 시기다 라고 살펴봤었던 그 내용의 문제입니다. 자, 답은 3번. 3번 문제,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왕도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고구려 본기래요. 고구려 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신라 어디를 빼앗고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고, 북위는 이제 뭐 중국인 것 같은데. 자, 백제 도성을 함락시키다. 백제 도성을 함락시켰대요. 그러면 백제의 도읍지를 빼앗았다라는 거네. 고구려가 백제의 도읍지를 빼앗았네요. 그러면 언제일까? 바로 백제 한성이 고구려에게 빼앗겼었던 일이 있었네. 백제 한성을 빼앗기고 백제는 지금의 충청도 일대로 피신하게 되네요. 공주 일대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겼었던 웅진천도.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의 공격입니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이고요. 한성이 함락됐었던, 백제 초기 도읍지 한성이 함락됐었던 당시 백제의 왕은 백제 계로왕이었었어요. 괴로워. 계로왕이었었지. 장수왕 시기 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구나. 고구려가 한강역 일대를 완전히 차지하게 되는 시기였었습니다. 보기를 보자. 1번에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예,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죠.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남쪽으로 내려가자 백제 도읍지 한성이 함락되고 웅진으로 피난가고, 그래서 백제가 쪼그라들고 고구려가 크게 성장했었던 장수왕 시기 때 남하 정책, 또 남진 정책이었습니다. 답은 1번. 2번에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 또 나왔네요. 한사군 축출인데요. 고구려 이전의 시기에 있었던 미천왕 시기.
자, 3번에 을파소건의로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제도였었어요. 요 제도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어려운 굶주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그러면 국가가 곡식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이죠. 을파소의 건의가 있었구나. 그래서 고구려 초기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예, 광개토대왕 다 이전에 있었던, 장수왕 이전에 있었던 왕들. 3번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계속 나오네요. 광개토대왕. 5번에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앞서 1번 문제에서 봤었는데 소수림 왕, 삼국 최초로 불교를 수용하게 된다. 자, 따라서 장수왕을 고르는 문제고요. 당시 백제 계로왕이 죽게 되는구나.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순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기를 파악해야 되겠네. 가를 보니까요.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온달. 그 온달. 예. 온달이 등장하는 거는 조금 뒤인데요. 요때는 영양왕이라는 왕 시기입니다. 이 영양왕 때 이후에 살수대첩까지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 나에 보니까요.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해 왔대요. 백제가 평양을 공략했대. 그러면 고구려를 치는 건데 지금 이 왕이 서거했대. 죽었대요. 백제 왕의 공격을 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죠.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왕을 죽였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고구려 고국 원왕이네요. 그리고 이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이지요. 백제 전성기 시기 때 왕이구나. 다에 보니까 9월에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했대요. 그래서 한성을 함락했다고 합니다. 백제 한성 도읍지가 함락되었구나. 앞서 문제에서 봤었던 건데 백제 왕 부여경을 죽이고 이 사람은 계로왕이겠죠. 그리고 요 왕은 누구일까요? 고구려 왕이 백제 계로왕을 죽였구나. 앞서 본 것처럼 장수왕 요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가는 영양왕이라는 좀 뒤에 나오는 왕이었었고 나는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다는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 백제 전성기 백제가 제일 잘 나갈 때 요때 근초고왕 그리고 고구려는 고국원왕 요게 백제 전성기 이게 제일 먼저였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갈 때 요때는 광개토대왕을 지나 장수왕 때였었는데 이 장수왕 때 백제 왕이 죽게 되네요. 바로 백제 계로왕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신라가 제일 잘 나갈 때는 요거는 진흥왕 때였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영양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 자, 따라서 요게 나였었고 요게 다였었고요. 그리고 요 이후에 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 나, 다, 가 순으로 이렇게 시기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제 전성기가 제일 먼저이구나. 그 다음에 고구려 전성기, 그 다음에 신라 전성기 요 순서를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겠고 주요 왕들 그리고 영양왕을 비롯한 뭐 살수대첩, 만시성전투 얘기는 요 이후에 등장하는 이슈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밑줄 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왕이 나왔습니다. 자,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서 막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을까? 왕이 이를 듣고 군사를 매복시켰답니다. 고구려 군사가 패했어요. 그해 겨울 왕이 태자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침입했습니다. 고구려에 침입했어요.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가만. 이 왕이 지금 고구려에게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서 사망했다. 고구려 왕이 죽었구나. 예.
공격을 받아서 전쟁 중에 고구려 왕이 사망했었던 사례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국 원왕. 고국 원왕으로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왕은 누굽니까? 백제 근초고 왕이었었어요. 백제 근초고 왕이 고구려 고국 원왕을 죽였었던 요 시기죠. 백제의 전성기. 자, 백제 근초고 왕은 고구려를 이렇게 공략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쪽으로는 마한 일대, 그리고 국외 지역, 한반도 외 지역으로는 중국의 요서 지방, 산동 지방, 그리고 일본의 규슈까지 진출했었던 백제의 정복 군주, 근초고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였었구나.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에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익산의 미륵사는 요 이후, 앞서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요 순서라고 했었는데요. 요 이후 시기 때 등장하는 왕들 중에 백제의 무왕이 있죠. 그래서 1번은 무왕이 익산으로 도읍지를 옮길까라고 고민했었던 요 이후 시기입니다. 한참 뒤에요. 자, 그래서 1번은 무왕이다. 2번,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함락시켰다. 요 보기 얘기가 오답으로 종종 많이 나올 거거든요. 요거는 백제 마지막 왕, 저 뒤에서 볼 건데, 의자왕 때 신라를 공격해서 막 여러 가지 성을 빼앗는 그 내용이 뒤에 나올 거예요. 3번에 동진으로부터 전래된 불교를 수용했다. 백제가 불교를 수용했었던 시기는 근초고왕 조금 뒤인데요. 침류왕.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침류왕, 그리고 신라는 이후에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될 겁니다. 자, 4번에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사비로 천도한대요. 백제의 도읍지는 한성이었었다가 도읍지를 뺏기죠. 웅진이었었다가 이후에 사비로 옮길 겁니다. 요거는 성왕 때 옮기게 되지요. 그리고 남부여로 고쳤다. 백제 성왕 시기에 해당하는 정책. 5번에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찬하게 했다. 역사서 서기를 근초고왕 시기 때 편찬했다라고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근초고왕의 업적을 골라라. 정복군주이면서 이런 업적도 남겼구나. 6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한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한대요. 우리 학회는 백제 웅진기의 역사를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웅진기, 그러면 백제 도읍지 웅진 시기, 지금 공주죠. 자, 원래 백제의 도읍지는 한성, 지금 서울 쪽이었었다가 웅진으로 도읍이 바뀌었다가 다시 바뀌죠. 사비로 도읍이 바뀌는구나. 그런데 한성에서 웅진 온 거는 도읍지를 빼앗겼었어요. 계로왕이 죽었었다. 장수왕의 공격으로요. 그래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거는 계로왕이 죽은 다음 문주왕이라는 왕 때이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피나는 거고, 요 시기 때 웅진 시기가 쭉 이어지다가 사비로 도읍을 옮긴 거는 우리 백제가 이제 좀 더 뻗어나가자, 좀 더 넓은 터전을 바탕으로 도읍을 운영하자라고 하여 사비로 도읍을 옮긴 거는 성왕 시기 때 도읍을 옮겼었다라고 봤었죠. 그러면 요 시기네요. 자, 보니까 뭐 동성왕 얘기 나오고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다. 22담로는 무령왕의 정책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삼강에 어떤 또 다른 왕이 있나 본다. 이 무령왕과 관련된 정책, 이 왕이다라고 하면은 무령왕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22담로라는 단서를 찾았어요. 그래서 무령왕의 정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에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한다. 앞서 오답에도 봤었는데요. 백제 무왕이라는 왕이 뒤에 있다. 2번에 윤충을 보내서 대야성을 함락한다. 대야성 함락, 신라의 대야성 함락한다 라는 게 뒤에 또 나온다 그랬어요. 이거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오답으로.
의자왕입니다. 백제 저 끝에요. 3번에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다. 고국 원왕을 죽였구나. 백제 근초고왕입니다. 4번에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수복하다. 성왕. 진흥왕과 연합했다가 뒤통수 맞고 결국 죽었다. 5번에 사신을 보내서 중국 남조의 양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된다. 양나라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제 백제가 삼국의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됐었던 게 무령왕이었었죠. 그래서 무령왕 때는 국내적으로는 22담로를 통해서 지방의 관리들을 파견하고 왕족들을 파견하면서 그래 이 나라를 아주 탄탄하게 운영을 해야겠다와 대외적으로는 지금 나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답은 5번 무령왕에 대해서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어느 왕인지 또 보는 거예요. 자, 백제의 왕이다. 26대 왕이래요. 굉장히 좀 뭔가 능력이 출중하셨던 분인가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이죠.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겼대요. 도읍지 면천과 관련해서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거는 야, 우리 백제를 더욱더 확장시켜야겠다. 하지만 신라에게 목숨을 잃으셨네. 관산성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나 봅니다. 결국 이분은 신라군에게 살해당했구나. 누굽니까? 백제의 성왕이죠. 자, 백제의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천도하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이때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고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수복했으나 신라가 배신하여 홀랑 다 뺏겼다. 결국 신라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관산성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고 신라군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됐었던 비운의 왕 백제 성왕이었습니다. 자, 답은 1번에 있네요. 국호를 남부여로 계칭하였다. 백제 성왕의 정책입니다. 2번에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금마저는 익산인데요. 요거는 무왕이다 라고 앞서 봤었죠. 3번에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역사서 서기는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요때 편찬한 서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4번에 대야서 함락이 또 나왔죠. 의자왕. 그리고 5번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 불교 수용은 침류왕이라는 왕 때라 그랬습니다. 자, 성왕의 업적을 골라라. 성왕,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당시 신라의 왕은 진흥왕이었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기까지 물어봅니다. 가와 나시기. 자, 가를 볼게요. 백제왕 모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혼인하기를 청했대요. 신라왕은 딸을 보냈대. 백제와 신라가 혼인관계가 되는구나. 동맹이 강화된다. 백제 동성왕 때 신라 소지마립간 때인데요. 자,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끈끈할 때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이 나제 동맹이 더 강화됐었던 게 혼인동맹, 결혼동맹이었었죠. 왜 그런 겁니까? 백제와 신라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된 배경은 바로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이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이렇게 대항하고 있구나. 따라서 이 시기는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시기쯤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니까요.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신라를 습격하려고 했나 봅니다. 보병과 기병 이런 거 별로 안 거느리고 가셨네. 예, 조금밖에 안 거느리시고 좀 약간 경솔하셨던 것 같아. 그렇게 싸우다가 살해되셨다. 아니 가만, 이 왕이 돌아가셨네요. 누구야? 시호를 성이라고 했다. 그러면 뭐야? 성왕이죠. 백제 성왕 때 신라는 진흥왕이었었어요. 그러면 가 시기는 백제와 신라가 관계가 끈끈할 때, 나 시기는 백제와 신라의 관계가 파탄났을 때, 이때에 해당하죠.
자, 그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이게 전성기로는 제일 먼저라고 했었고, 고구려 전성기 장수왕,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그러면 가시기는 장수왕 시기 때 지금 나제동맹으로, 혼인동맹으로 격상시키면서 신라와 백제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고, 신라 진흥왕 때, 전성기 때는 지금 백제와 관계가 파탄나게 되네요. 백제와의 관계가 파탄났었던. 그래서 요게 가고 요게 나. 이렇게 볼 수 있네.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낙랑군 한사군 축출. 요거는 요 앞에 촉이라 그랬어요. 고구려 미천왕 때.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계속. 자, 이번에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 불교 수용은 백제 침류왕 때. 3번에 신라가 고구려 도움으로 외를 격퇴하였다. 이거 앞서 봤었는데, 신라가 외가 침입해서 고구려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구려 군대가 개입해가지고 이를 물리쳐 주었다. 바로 고구려 광개토 대왕 때. 광개토 대왕은 장수왕 앞에 있죠. 그래서 나제동맹 이전입니다. 4번에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더 초기에 저 앞에 고구려 태조왕 때. 자, 5번,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한강역을 수복했다. 그래, 한강역을 수복했었는데 한강역을 신라가 다 먹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보복하자, 복수하자라고 했다가 성왕께서 돌아가셨다. 자, 결국 5번이지요. 파탄나기 직전에 마지막 사이가 좋았었던 진흥왕과 성왕 때인데 결국에는 신라의 배신으로 이런 사단까지 벌어지게 되었군요. 나 직전에 있었던 일이 5번이 되니까 가나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느 왕일까? 여러 신하들이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국호 신라로 합시다. 매일 새롭게 사방을 망라할 수 있는 이런 국가입니다. 신라 국왕으로 하자고 했대. 그렇군요. 나도 들었네. 작년에는 순장을 금지한대요. 순장 금지라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셔도 될 법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왕 때 국호를 신라라고 확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왕호, 왕의 칭호도 왕이라고 했었죠. 신라는 원래 거서간이라고 처음에 왕호, 왕의 이름을 썼다가 차차웅으로 갔다가 임금이라는 이사금이라는 임금 칭호를 쓰죠. 그랬다가 마립간, 요걸로 쭉 썼었네. 자, 이 마립간을 왕으로 바꿨었던 왕, 그리고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었던, 이름에 집착하시는 이 왕이시네요. 바로 신라의 지증왕이죠. 지증왕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1번,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이런 제도 정비를 꾀했었던, 병부는 국방부, 상대 등이라는 귀족 직책 두었었던 왕은 신라의 법흥왕. 법흥왕 때는 법을 만들 것 같죠? 그 법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율령을 반포한다고 그랬어요. 이 법은 뭐라 그랬어요? 불교, 불법이라 그랬어요. 법흥왕 때는 율령도 반포하고 불교도 수용하고 불교도 이제 공인을 하는 거죠. 병부, 상대 등과 같은 제도 정비를 꾀했었다. 지증왕 다음 왕입니다. 2번, 백제 비우왕과 동맹을 체결하였다. 백제와 신라와 관계가 좋았었던 때는 바로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처음으로 체결했었던 거는 눌지 마립간이라는 왕 때요. 3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이게 정답이죠. 지증왕 때 울릉도 일대를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을 시킨다.
그래서 지중왕의 또 다른 업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하였다. 요거는 저기 삼국통일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합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대립인 나당전쟁에서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때 왕은 뒤에서 볼 건데 문무왕이라는 왕이에요. 삼국통일 관련한 왕입니다. 5번 김음돌난을 진압하고 귀족들을 수청하였다. 요거는 이제 통일 이후 시기 때 등장하는 내용으로 신문왕이라는 왕의 업적으로 뒤에서 볼 겁니다. 자, 답은 3번 지중왕. 10번도 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밑줄 근 왕, 우리 왕께서 가만히 있죠. 이 왕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앞에 보니 말이죠. 금관국의 김구애가 세 아들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대요. 금관국이 항복했대. 아, 그러면 금관가야가 멸망했구나. 신라에게로 들어왔구나. 금관가야는 법흥왕 때, 그죠? 뻐꾸기는 법흥왕 금관가야.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후에 대가야까지 멸망하면서 가야 연맹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시점은 지릉왕 때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법흥왕의 업적을 골라보세요라는 겁니다. 법흥왕은 각종 제도 정비, 불교의 공인, 그리고 율령의 반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신라에서 처음 발견되는 연호예요. 이런 법흥왕 때 연호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봤었어요. 그리고 앞서 문제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부, 상대 등 불교 공인, 2차돈 순교를 통한 불교 공인, 법흥왕 때지요. 예, 율령의 반포, 전부 다 법흥왕의 업적입니다. 나머지 오답을 정리해보자. 1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신라 신문왕 때 정책. 3번, 지방의 22담로. 요건 앞서 봤었네요. 지방에 22개 담로를 두어서 왕족을 파견하고 국가의 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자라는 백제. 무령왕 시기의 내용이에요. 4번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독서 삼품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요거는 뒤에 통일 이후에요. 통일신라에서 신라 원성왕이라는 왕 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5번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거 문화편에서 우리가 또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요. 선덕여왕 요때 대표적인 업적. 법흥왕을 골라라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왕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어요. 왕이 뭔가를 기이하게 여겼대. 보니까 황룡이 나타나가지고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대요. 사찰의 이름은 황룡사가 되겠죠. 자, 이 황룡사라는 사찰을 창건한 것은 진흥왕 때이고요. 여기에다가 9층 목탑을 건립했었던 거는 선덕여왕 때입니다. 이 두 왕을 구분하셔야 돼요. 앞서 문제 보기에서는 황룡사 9층 목탑 선덕여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찰을 지었다 그러니까 진흥왕이에요. 그리고 이 진흥왕 때 거칠부의 국사라는 역사서 편찬 얘기도 있구나. 자, 진흥왕은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고 이제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았었던 그런 인물로 평가하기도 하죠. 진흥왕 때 성원과 연합해서 한강역을 확보했다가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역을 모조리 차지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진흥왕의 각종 순수비, 북한산비를 비롯한 4개의 순수비 이런 것들을 건립하면서 신라의 영토 확장을 기념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역사서 편찬. 진흥왕입니다. 신라 진흥왕. 요때 큰 피해를 봤었던 백제왕이 바로 성왕이었었어요.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지증왕의 업적으로 살펴봤었던 내용입니다. 울릉도 일대지요. 우산국 복속이다. 앞서 보기에도 봤었습니다. 2번 예성강 이북에 폐강진을 설치하였다. 자, 예성강은 저기 좀 북한 조금 근처쯤인데요.
요 폐강지는 어떤 군사적인 거점을 두었다라는 건데, 자, 2번에 보기는 몰라도 되는 내용이야. 요거는 통일 이후 선덕령 말고 선덕왕이라는 뭐 어떤 왕이 있는데, 그때 나름대로의 국경 근처쯤에다가 군사적인 거점 같은 걸 둔 건데, 시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포인트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없는 셈 치고 가면 됩니다. 이런 거를 속어법이라 그래.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아닌데 있네? 그럼 이거 없다 하고 다른 거에서 보자 라는 거지. 3번,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자, 요것도 뒤에서 나옵니다. 앞서도 언급했었는데 신문왕이라는 왕으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4번에 국가적인 조직으로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화랑도, 진흥왕 때 이렇게 신라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을 국가적인 단위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재들을 많이 키워냈구나. 그래서 이런 화랑도 제도가 기반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번이 정답. 5번, 2차전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목을 쳐라 2차돈 그랬더니 하얀색 피가 쫙, 귀족들이 반대할 수가 없었던 불교의 공인. 자, 불법을 흥하게 한 왕이다. 법흥왕이죠.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된다. 진흥왕을 골라라라는 문제였었죠. 12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느 왕인데요? 보니까 말이죠. 원래는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근데 조선 후기 김정희라는 사람이 금석과한록을 지었대. 요건 여러분 아직 안 배웠죠? 조선 후기 문화편에서 금석과한록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니, 이 비석의 정체가 뭔지 이거 글자를 좀 분석해 보면 되지 않나? 라고 하여 이분께서 여기서 밝혔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 비석의 정체가 순수비구나. 이 왕 때 건립했었던 순수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순수비는 이거 왕이 순수한 왕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왕이 직접 순찰하고 시찰했었던 지역별로 야 여기도 점령 저기도 점령이구나. 바로 진흥왕 순수비예요. 진흥왕의 정복 사업은 한강유역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네요. 그래서 지금 서울 북쪽쯤에다가 북한산비를 건립하게 되죠. 북한산비를 직접 가서 순찰하고 건립한 거야, 순수비. 그리고 그 외에 4개, 합쳐서 4개가 있구나. 4개의 진흥왕 순수비. 자, 따라서 역시나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의 업적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신문왕이라는 왕이 뒤에 나온다 그랬죠. 2번에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 3품과 실시, 이것도 통일 이후 앞서 오답에서 한번 봤었는데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원성왕이라는 왕 때 뒤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3번 2차전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법흥왕 또 나왔네요. 불교를 흥하게 했었던 왕이다. 4번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것도 통일 이후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문무왕이라는 왕 때 통일된 신라를 관리하기 위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겠구나. 5번 대하찬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역사서 국사. 진흥왕 때 신라가 편찬한 역사서입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때 서기라는 역사서, 신라는 진흥왕 때 국사라는 역사서, 이렇게 가가 있었던 것이요. 자, 이렇게 우리 삼국시대에 관련한 내용들을 봤는데요. 주요 왕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등장하는 왕들, 뭐 근초고왕이라든지 장수왕, 그 전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그리고 신라 진흥왕, 그리고 신라에서는 진흥왕 그 전에 지증왕과 법흥왕, 이런 왕들을 또한 물어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주요 왕들을 중심으로 이 시기가 언제인지, 시기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백제가 처음에는 힘이 제일 셌다.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는구나. 요 기본 틀을 갖고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